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2월 4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5년 1월 7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무인월 갑진일이 되겠고요. 일지는 갑진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일간이 어떤 일간이냐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 이걸 가지고 사주를 분석하게 되는데 오늘 일간은 바로 갑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 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가장 먼저 1순위의 천간이 되겠고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이 됩니다. 천간,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중에서 두 개씩 짝이 지어지죠. 갑을은 목이 되는 것이고 병정은 화가 되는 것이고 무기는 토가 되는 것이고 경신은 금이 되는 것이고 임계는 수가 되는데 갑이라고 하는 것은 목의 기운을 목이라고 하는 오행을 가지고 태어난 일간이 되겠습니다. 이 목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게 되면 물상으로 보게 되면 나무라고 이렇게 보죠. 산에 가면은 여러 가지 풀도 있고 큰 나무도 있는데 갑목 같은 경우에는 나무라고 하는 물상으로 볼 수가 있겠고 또 기운으로 보게 되면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온기라고 하는 것은 집 안 온도가 적정한 온도가 돼야지 사람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이불을 덮고 있을 때 또는 추울 때 목화 솜 같은 거 이렇게 덮고 있으면 따뜻하죠. 그러한 온기를 말하는 것이고 예를 들면 이제 화의 기운은 너무 뜨거운 열기를 말하는 것이고 금의 기운은 또 경금신금을 때 설명하겠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서늘한 숙살의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수라고 하는 것은 천하를 땡땡땡땡 얼게 만드는 그러한 혹한의 냉기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갑목과 내일 공부하게 되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절로 봤을 때 목의 계절은 바로 봄이 되죠. 그래서 지지로 봤을 때는 인묘진 동방이라고 해서 인월, 묘월, 진월이 바로 봄에 해당이 되죠. 인월, 묘월, 진월 때도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방향은 동방이었으니까 동쪽이 될 것이고 또 목이라고 하는 것이 주관하는 색깔은 파란색, 바로 청색이 되겠습니다. 청색.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오상은 인의, 예지, 신을 말하죠. 인의, 예지, 신을 말하는데 목이 주관하는 것, 오늘 갑목도 마찬가지고 내일 을목도 마찬가지인데 이 목이라고 하는 것은 어질 인자, 어진 마음을 주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을 주관하죠. 그래서 갑목 일간이라든가 을목 일간들은 바로 좀 측은지심, 남을 좀 이롭게 하고 남을 갖다가 이렇게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목의 일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된다. 하지만 사람이 항상 인자한 것도 좋지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인자하기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사람의 신뢰라든가 신의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게 되면 토일 때 설명하겠지만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죠. 사람이 너무 이제 이 사람한테 다 인자하고 저 사람도 다 인자하고 모든 사람들 내가 다 포용해. 좋은 사람도 포용하고 나쁜 사람도 포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나쁜 사람은 응당히 어떤 죄를 주거나 이래야 되는데 열심히 일한 사람하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이상한 나쁜 짓을 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한다라고 하면은 사람들 사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신망 같은 것은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 일간인 사람들이 인자하고 측은지심을 갖는 것 좋지만은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들도 적절하게 분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점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목이라고 하는 것 오행으로 목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본다라고 하면 이 갑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다라고 볼 수 있죠. 양의 기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음은 좀 동적이고 좀 거칠고 좀 무겁고 밝은 그런 개념이라고 하면 음은 양에 비해서 작고 왜소하고 좀 그러한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목이라고 하는 것이 양목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음은 있습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같이 붙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양이 없는 음이 없고요. 음이 없는 양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있게 되죠. 남자 없는 여자 없고요. 여자 없는 남자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간목이 양목이라고 하면 내일 공부하게 될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음목이 되겠습니다.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목이 되죠. 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양목은 큰 나무입니다. 큰 전나무라든가 참나무라든가 이러한 그런 큰 나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큰 나무, 그래서 우리가 표현할 땐 대림목이라고 해요. 산에 가게 되면 작은 풀도 있고 야생화 같은 것도 있지만 오동나무라든가 전나무, 참나무 같은 이러한 큰 나무가 있죠. 이런 나무들이 바로 이 간목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무이고, 이러한 간목은 큰 나무, 즉 다 자란 성목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다 자란 그런 나무를 말하죠. 그래서 간목의 특성은 단단하고 곱고 향천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크게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간목은 성목이 되면 뭘로 쓴다? 제목으로서, 동량시 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간목의 쓰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큰 나무를 베어다가 제목으로서 큰 배를 만들다거나 또는 큰 궁궐, 큰 사찰 같은 거, 옛날에는 지금이야 이제 철골 구조를 많이 짓지만 옛날에는 큰 나무로서 거북선도 만들고 여러 가지 큰 건물은 이런 아름드리 큰 나무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죠.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제목으로서 용도가 있게 되는데, 그 간목이 제목으로서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그 나무를 베어내야 되죠. 반드시 경금이라고 하는 톱이라든가 도끼라든가, 요즘 같으면 이제 전기톱 같은 걸로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금이 있어야지만 간목을 갖다가 작벌할 수 있고요. 정화가 있다라고 하면 정화가 경금을 단련해야지. 예를 들어서 톱이라든가 도끼 같은 것이 날카로워야 되는데 날카롭지 않고 무디다라고 하면 그걸로 큰 나무를 갖다 재련하기가 깔끔하게 재련할 수가 없죠. 우리 집 목공소라든가 이런 데 목재소 같은 데 가게 되면 목수들이 항상 중시 여기는 게 있죠. 연장. 그래서 톱이라든가 대패라든가 큰 도끼 같은 거, 요즘은 전기톱 같은 거, 나를 항상 깔끔하게 시퍼렇게 날카롭게 만들어 놓죠. 그게 바로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해야지만 경금이 간목을 깔끔하게 이렇게 단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경금과 정화로서 용신을 취용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반해서 을목이라고 하는 음목이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대림목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어떤 목? 양류목이라고 해서 능수, 버들 같은 것 또는 화초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죠.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그래서 을목 같은 것을 배워다가 우리가 집을 짓거나 궁궐을 짓는 석가래라든가 대들보 같은 걸로 쓸 수가 없죠. 즉 을목은 동량지목으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을목은 항상 꽃을 피우는 용도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명령어로 목화통명에 이롭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병화라든가 또는 정화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목화통명이 돼서 을목이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화만 있고 물이 없는 을목 화초는 말라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 양화인 병화와 음수인 개수로서 배합을 하는 것이 기본적인 용신 배원법이다. 물론 병화 없을 때 정을 쓸 수 있고요. 을목이 개수 없을 때는 임수 쓸 수 있겠지만은 병화 개수가 가장 좋은 을목의 용신인 것이고, 간목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과 정화를 취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용신 취용법이다.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간 간목의 특성을 안 연후에 원령과 대비해서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이 월령은 다른 말로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이렇게 표현, 다 같은 말, 월주의 지지를 이루는 명칭이 월령, 월지, 월원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춘하, 추동을 말하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안에는 우리가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개념을 추론해낼 수 있는 글자가 바로 이 월령, 월지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사주가 길한 사주라고 말씀을 많이 하죠. 좋은 사주는 어떤 사주인가? 이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잘 이룬 사주가 아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왕세와 한열이 중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빈한, 빈천한 사주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다. 자, 지금은 이제 월령이 인월이 되었습니다. 인월이라고 하는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절기는 입춘과 우수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 입춘이 되면서 월이 바뀌게 됩니다. 입춘이 되면서 동절이었던 축월에서 그 다음에 춘절인 인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자축월이 겨울이었다라고 하면 인월, 묘월, 진월 같은 경우에는 계절로는 이제 춘절이라고 해서 봄이 되는 것이고,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다. 목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인월, 묘월, 진월은 동방, 목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따뜻한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이라고 하는 것은 초춘, 초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요.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모춘, 늦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월은 목이라고 하는 오행이 임관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돼서 목이 인묘월에 가장 왕성하고, 진월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진월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진월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계절은 인월과 묘월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이 인월은 제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겨울에서 이제 금방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겨울의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미진하다, 아직 다 가시지 않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조후라고 하는 개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은 뭐다?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하거나 또는 더운 것을 시원하게 만드는 것인데, 인월은 겨울에 차가운 한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조후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화는 병화를 얻는 것이 좋고, 물론 정화도 얻어서 쓸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은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조후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양목은 대립목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나무, 소나무, 전나무와 같은 큰 나무에 해당이 되는데, 간목의 용도는 본시, 작벌, 경금 같은 걸로서 작벌을 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는 것이 간목의 용도라고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는 간목을 제목으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특히 봄의 나무 같은 간목은 눈목과 같다. 그래서 작은 새싹과 같기 때문에 인월의 초춘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작벌에서 동량의 제목으로 쓰면 안 되고, 오히려 자부하고 간목이 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인월의 간목은 눈목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봄에 따뜻한 햇볕이 있게 되면 큰 나무에서도 작은 새싹이 우물튼다라고 하는 것이 보이죠. 그게 바로 이 눈목인데, 이러한 봄에 금을 쓰게 되면은 마치 초춘에 서리가 내리거나 아니면 눈이 내려서 봄에 새싹을 얼어 죽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천수라고 하는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봄에는 금을 쓰지 않는다. 춘불용금이라고 해서 봄에는 금을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추불용토라고 해서 가을의 목은 토를 쓰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인월 같은 경우 특히나 말씀드렸던 초춘이죠. 초춘, 아직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한기가 남아 있고, 이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꽃샘추위라고 하죠. 꽃샘추위라고 해서 꽃이 피는, 봄에 꽃이 피우는 것을 겨울이 시기한다라고 해서 꽃샘추위라고 하는데, 인월이라고 하는 그때는 아직 한기가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후의 의미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병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한목향양이라고 하죠. 한목향양이라고 해서 차가운 나물은 따뜻한 온기를 받아야지만 무럭무럭 성장하고 꽃도 피울 수 있다. 그리고 봄의 나무, 꼭
나무라고 해서 뭐 전나무라든가 이렇게 큰 나무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예를 들면 뭐 사과나무도 있고 배나무도 있는데 봄에 이러한 과실수 같은 경우는 우미 트고 꽃을 피워야지만 봄 여름을 지나서 가을에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 간목은 금을, 특히나 초춘이 이 노래는 금을 쓰기보다는 따뜻한 병화로서 간목을 배양하고, 그 다음에 개수로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야 된다. 개수 같은 경우는 천간에 투출되지 않고 지지로 뭐 자수라든가 또는 해수라든가 진토 같은 것이 있어도 나쁘진 않지만은, 만약에 수가 전혀 없다라고 하면 봄에 춘한이 드는 걸로 볼 수도 있습니다. 춘한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도 가뭄이 들 수 있고요. 겨울에도 당연히 가뭄이 들 수 있습니다. 춘한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 노래 간목은 먼저 병화로서 따뜻하게 해주고 개수로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해 준다라고 하면 이 노래 간목이 중화를 이룰 수 있다. 병화로서는 따뜻하게 하고, 인월의 간목은 뭐예요? 일간 자체가 원령을 얻어서 신왕하다. 원래 간목은 신왕하면 경금으로서 작발하는 것이 맞겠지만은 춘불용금, 금을 쓰기보다는 화를 써서 간목의 수기를 갖다가 발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노래 간목은 병화 개수를 쓴다. 근데 예를 들어서 병화가 없을 때는 물론 당연히 정화도 쓸 수 있고요. 개수가 없을 때는 임수도 쓸 수 있지만, 정화 임수를 쓰는 것보다는 병화 개수를 쓰는 것이 좋을 것이다. 병화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수가 너무 많아져도 문제가 될 것이고, 수를 필요로 하는데 토가 너무 많아지는 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그것은 그때 사주를 보면서 상황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일간, 간목일간이 되겠고요. 간목일간이 태어난 원령은 인월이 되겠습니다. 항상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이 어떤 일간인가, 그리고 그 일간이 어느 원령이 태어났느냐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세 번째로 격국과 용신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자,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주를 분석하는 하나의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주의 틀을 보는 것입니다. 사주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 격과 국을 본다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용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중화시키느냐, 이것은 바로 왕세와 한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왕세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 들어가 있는 목화 토금수 중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고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무엇이다?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에 있습니다. 일간이 어느 정도 세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사주 전체를 장악하고 이 사주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데, 만약 일간이 너무 신약하다라고 하면 사주를 장악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주에 있는 여타의 오행들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왕세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왕세가 그만큼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라고 하는 것도 시간의 개념과 공간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주가 추운지 더운지 또는 건조한지 습한지를 보는 것이 바로 한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신치용법에서 왕세와 관련되는 것이 바로 억부용신법이 되는 것이고, 한열과 관련된 것이 조후용신법이 되는 것이다. 근데 뭐 억부용신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조후용신을 따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강학사는 억부용신이다, 조후용신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주를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한 번에 이 사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용신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왕세와 한열을 중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모국자에 따라서는 격국과 용신은 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격국과 용신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격국과 용신도 결국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자, 일간 간목이죠. 오늘은 간목은 양목이 되는 것이고요.
월제 인목 또한 양목이 됩니다. 양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목이 목을 받기 때문에 비견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인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비견격이냐? 아니죠. 비견격과 겁재격이라고 하는 격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일간이 양간인데, 월지가 그 양간의 포태법으로 임관지가 되게 되면 이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걸록격이라고 하는 격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임간지면은 요거는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 이제 다음 달 이제 묘월이 되겠죠. 그러면 간목 입장에서 인월은 임간지가 되고 묘월은 제왕지가 되죠. 그래서 양간이 월지가 임간지가 되면 걸록격이라고 하고요. 제왕지가 되게 되면 이제 또 묘월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거는 양인격이라고 합니다. 인격. 이건 이제 양간일 때 이렇게 본 거고, 일간이 만약 음간이었다라고 하면 좀 격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비견격이 아니라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 일간 자체가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매우 신왕사주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목이 왕한 계절이라고 말씀드렸죠.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게 모강지이면서 초춘이 되기 때문에 바로 전 계절이 바로 겨울이었습니다.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아직은 한기가 미진, 아직은 춥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인이라고 하는 지장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과 병화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암장되어 있는데, 인중에 있는 무토는 용신이라든가 격으로 취용하지 않고요. 만약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병화를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는데, 양목이 양화를 받죠. 목생화하는 구조가 되겠고, 내가 생하는 식상이죠. 근데 양대 양이니까 저거는 뭐죠? 식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월에 병화가 간목이 태어났는데 천간에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이거는 식신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월은 뭐 걸록격이 될 수도 있고 식신격으로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용신을 아까 말할 때 중화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매우 신왕합니다. 왕세 측면에서. 근데 억부용신법으로 간목이 인월에 태어나서 왕하면 간목은 왕하면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동량을 제목으로 쓴다,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는데, 인월 특히나 초춘의 목은 불용금이라고 해서 봄의 나무는 금을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인월의 간목이 당연히 왕하죠. 인월의 을목도 왕합니다. 단 봄에 나무가 왕하다라고 하는 뜻은 물론 간목이라고 하는 목이 크고 굵고 단단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는 목의 생명력이라고 하죠. 생명력이 굉장히 강할 때이고, 그 두꺼운 나무 껍질을 뜯고 뭐가 튀어나옵니까? 새싹이 이렇게 튀어나오죠. 눈목이라고도 하고요. 맹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새싹이 이렇게 뚫고 나와서 그 한 해의 이제 어떤 생명을 발산을 해서 하나의 농사를 짓는 그런 개념인데, 만약에 금을 쓴다라고 하면 눈목이라든가 맹아, 새싹에다가 금이 있게 되면 설이라든가 눈이 와서 얼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인월에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왕하니까 금을 써야 된다라기보다는 이런 개념도 있어요. 왕자는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 왕자의 억이라고 하는 것은 왕한 신은 억제한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은, 왕자의 설이라고 하는 것은 왕한 것은 그 기운을 갖다가 설에서 순세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간목이 인월에 태어났을 때는 왕자의 억으로 생각한다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해서 동료의 제목으로 쓴다라고 하는 개념이고, 왕자의 설은 그렇지 않고 식상을 써서 왕목의 기운을 갖다가 발산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인데, 인월의 간목은 왕자의 억으로 볼 것이냐 또는 왕자의 설로 볼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인월의
간목은 춘불용금, 금을 쓰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서 왕자에서 오히려 화를 얻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춘이기 때문에 겨울에 한기도 남아있다 그랬죠. 그래서 화를 얻게 되면은 왕한 목의 기운을 발산시켜서 맹아, 눈목, 새싹을 오히려 바깥으로 표출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인월의 간목은 왕한 간목을 작벌하기보다는 병화로서 오히려 성장시켜준다. 무엇을? 새싹이 잘 발화될 수 있도록 성장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가 인월 간목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단 인월의 간목이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 나무가 마르죠. 그래서 당연히 인성인 수도 있어서 수로서는 간목의 뿌리를 배양을 하고 병화가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봄에 나무가 물을 충분히 빨아들여서 새싹 말랐던 가지에 파릇파릇하게 물줄기가 올라가고 몽우를 틔우고 개나리라든가 여러 가지 꽃을 피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인월에 금을 썼다, 예를 들면은 꽃샘추위가 일어나가지고 기온이 차갑고 서리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게 되면 터트리려고 했던 새싹이 오히려 얼어서 죽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죠. 그래서 인월의 간목은 화를 쓰는 것이 이치상, 도리상 맞겠고, 개수로서는 간목을 돕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를 먼저 볼까요? 제일 먼저 연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 사화를 얻었습니다. 자, 인월의 간목이 태어나게 되면 인월은 초춘이기 때문에 아직 한기가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연지의 사화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기를 따뜻하게 조후할 수 있는 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화만 있고 물이 없으면은 바로 봄에도 가뭄이 들 수 있죠. 춘한이 들 수 있습니다. 가물 한자.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물이 필요한데 문제가 월간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편제니까 돈 많이 버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주라놓고 하는 것이 이렇게 단순 논리로서 그냥 편제 있으니까 돈 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인월의 간목이 조후는 사화로서 조후는 됐지만 물이 없으면 간목이 말라 죽게 되죠.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마른 땅이잖아요. 물기가 있어줘야 되는데 마른 토가 많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기를 갖다가 토극수해서 그나마 없는 물도 다 없어버리는 그러한 것이 되기 때문에 무토는 있어서는 안 되고, 차라리 지지로 진토라든가 같은 토이지만 축토 같은 습토 같은 것이 있으면 이거는 나쁘지 않습니다. 얘는 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습도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무토라든가 술토라든가 지지로 미토 같은 경우에는 건토, 마른 땅이죠. 건조함을 더욱더 건조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연간의 을목, 겁자에 있어서 간목, 무토를 제거시키고자 하나, 이것은 을목은 무토를 제거시킬 수 있는 힘이 부족하고, 역시나 물이 없으면 아무래도 을목 자체가 성장을 못하기 때문에 토를 제거할 수 있는 힘은 더욱더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일지의 진토를 얻었습니다. 갑진 일주죠. 만약에 이것이 술토였다라고 하면 사주는 더욱더 건조해지겠죠. 사화의 임목의 술토는 건토죠. 무토가 도출되는데 무토는 사에다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저 편제부터는 약한 무토가 아닙니다. 그래도 그나마 조금 다행스러운 것은 진토를 얻었기 때문에 토가 왕해지는 것은 왕해진다 하더라도 진토는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간목이 뿌리를 착근도 할 수가 있겠지만 저 물기를 가지고 있어서 간목의 뿌리를 배양할 수도 있다. 근데 충분한 수가 된다 안 된다? 충분하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생시에서는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는 생시 갑자시가 되겠죠. 자, 갑자시가 되게 되면은 진하고 자하고 합을 하게 됩니다. 본시 신자진 수국이죠. 신자진 수국이 돼서 수가 세력을 얻게 됩니다. 당연히 인월에 병화도 있고 개수도 있어줘야 되는데, 천간의 병화는 지지의 사화가 될 것이고요. 천간의 개수는 지지의 자수가 될 것입니다. 사진 합수까지 되니까 수는 세력을 얻었다. 인월에 수가 이 정도만 있어도 이거는 한기를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무토가 있어서 수를 제거할 것 같은
같은 그런 구조죠. 무토는 역시나 병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되면 일단은 목화운으로 행해서 아직은 미진한 한기를 좀 따뜻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병인시 같은 경우, 병인시라든가 정묘시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두 개 같은 구조죠. 이렇게 되면은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일단은 이 병화는 인에 뿌리를 둘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사회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병화는 약한 병화가 아니죠. 세력을 갖추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병화는 따뜻하게 조우도 하지만 이 무토를 또 생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죠. 사주 전반적으로 병인시 또는 정묘시가 되게 되면 무엇이 부족할까요? 수기가 부족합니다. 물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게 되면 운은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안 될 것이고,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 잘 보시면은 진진에 있는 개수 두 개가 있습니다만은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한데, 문제는 뭐다? 물론 화도 있지만 목하고 토하고 너무 첨예하게 싸우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 화를 용신으로 해서 둘의 사이를 통관시켜서 화를 용신으로 쓰되 수기가 좀 부족한 단점이 있다. 그러면 운은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문제는 어디다?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화가 부족하게 되고, 그 다음에 목화운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또 수가 부족한 단점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무진시라는 그렇게까지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생시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자, 다음으로 기사시라든가 경호시, 특히나 경호시 같은 경우에는 오화를 얻었습니다. 경금이 투출되어 있죠. 이거는 이 경금은 사중에 있는 지장간 경금이 투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이 또한 화를 얻었고 금도 있지만은 수기가 부족한 단점이 없잖아 있죠. 이것도 기사시, 경호시 모두 금수운으로 가면 좋을 것으로 보이고, 신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도 저도 아니다. 예를 들면 수를 얻었다라고 하면 차라리 목화운으로 가고, 그 다음에 화를 얻었다라고 하면 금수운으로 가면 좋을 것인데, 신미는 그냥 관성에다가 토일 뿐이죠. 토는 수를 극할 뿐이죠. 그러면은 금수운으로 가냐? 그러면 미토 가지고는 조우도 안 될 것이고, 그러면 목화운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수기가 부족할 것이고, 이래서 신민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쪽으로 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생시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신시 같은 경우 또는 계유시 같은 경우에는 자, 수를 얻었습니다. 신진수국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진유합금이 될 수도 있죠. 천간에 임수계수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인월에 수를 얻었기 때문에 화가 보충되는 것이 당연히 맞겠죠. 그래서 임신시 또는 계해시가 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운을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뭐 갑술시는 진술충되기 때문에 이건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을해시 같은 경우에도 을목이 또 투출되어 있지만 해수를 얻었기 때문에 이것도 화가 필요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사해상충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해상충이 되지 않고요. 당연히 인해한목도 되지는 않습니다. 원격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정작 합이 돼서 목의 기운이 굉장히 강해지고, 물론 당연히 인월에 해수가 있고 을목 두 개 투출돼서 목이 왕하긴 한데 합이 될 것이냐는 약간은 원격되어 있으면 합력이 매우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이 되느냐 충이 되느냐는 이런 것들은 좀 엄격하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마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